안녕하세요. 2026년 8월 7일 현재 댈러스 포트워스 부동산 시장 현황을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역별 시장 상황, 떠오르는 동매, 지금이 누구에게 유리한 시장인지, 그리고 정책과 개발 소식, 금리 흐름까지 한 번에 다뤄볼게요. 먼저 지역별 시장 상황부터 볼게요. 지도에 보이는 원의 색깔을 보시면 됩니다. 초록색은 가격이 안정적인 지역이고 빨간색은 가격이 많이 조정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프리스코, 플레이노, 맥키니 같은 북부 콜린 카운티 지역은 최근 가격이 5%에서 7% 정도 내려갔어요. 반대로 포트워스와 댈러스는 거의 변화 없이 안정적입니다. 남쪽에 있는 맨스필드와 미들로시안도 마찬가지로 꽤 안정적인 편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매물이 시장에 머무는 기간이 예전보다 2배 이상 길어졌어요. 2년 전에는 보통 2주에서 4주 안에 팔렸다면 지금은 평균 48일에서 60일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즘 떠오르는 동네 5곳이에요. 1위는 미들로시안입니다. DFW 전체에서 가격이 가장 적게 떨어진,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인 지역이에요. 2위는 맨스필드예요. 학군이 좋고 수요도 꾸준해서 남쪽 타런트 카운티에서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3위는 포트워스와 타런트 카운티 전체입니다. 큰 시장 중에서는 가장 꾸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4위는 왁사치예요. 가격대가 합리적이고 신규 개발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에요. 5위는 노스레이크, 저스틴, 오브리 지역입니다. 건설사들이 북쪽으로 계속 확장하고 있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신흥 성장 지역이에요. 이번에는 지금이 바이어와 셀러 중 누구에게 유리한 시장인지 볼게요. 게이지를 보시면 현재 위치는 균형 시장에서 바이어 쪽으로 살짝 넘어간 지점에 있어요. 월평균 매물 공급량은 4개월에서 5개월 정도인데 이건 균형 시장 기준인 5개월에서 6개월에 거의 가까운 수치예요. 평균 시장 체류일은 48일에서 80일 정도로 2년 전 14일에서 28일에 비하면 2배 넘게 늘어났어요. 액티브 리스팅 인벤터리, 즉 활성 매물 재고량은 작년보다 9%에서 20% 정도 늘었고요. 전체 매물의 약 26%에서 40%는 가격을 한 번 이상 내린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매물은 늘고 팔리는 속도는 느려지면서 바이어들의 협상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요즘 꼭 알아야 할 정책 변화들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전국적으로는 NAR 소송 이후 큰 변화가 있었죠. 이제 MLS에는 바이어 에이전트 수수료를 표시할 수 없고 쇼잉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바이어 대리 계약을 맺어야 해요. 재미있는 건 수수료가 사라진 게 아니라 오히려 전국 평균이 2.58%에서 2.82%로 살짝 올랐다는 점이에요. 말 그대로 폐지가 아니라 건별로 협상하는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텍사스에서는 SB 10668이라는 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바이어와의 서면 대리 계약이 의무가 됐고 서브에이전시라는 개념 자체가 텍사스법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바이어가 리얼터랑 같이 집을 보러 다니면 보통 이 사람이 내 편이겠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리얼터가 법적으로는 셀러 편이었던 경우가 많았어요. 이게 바로 복대리, 서브에이전시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셀러의 리스팅 브로커가 있고 다른 회사 소속 리얼터가 그 매물을 바이어에게 보여주면 그 리얼터는 자동으로 리스팅 브로커의 하위 대리인 서브에이전트이 돼서 법적 의무, fiduciary duty는 바이어가 아니라 셀러에게 가는 구조였어요. 즉, 바이어랑 하루 종일 같이 다니면서 집 보여주고 얘기 나눈 사람이 알고 보면 법적으로는 셀러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바이어 입장에서는 좀 이상하고 헷갈리는 구조였어요. 왜 문제였냐면 바이어가 그 리얼터에게 이 가격까지는 낼 수 있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그 정보가 법적으로 셀러 쪽에 유리하게 쓰일 수 있는 구조였어요. 바이어는 자기 편이라고 믿었는데 실제로는 아니었던 거죠. 지금은 텍사스 SB 1068호로 이 복대리 개념 자체가 완전히 법에서 삭제됐어요. 이제는 바이어와 일하는 리얼터는 명확하게 바이어 대리인, 바이어스 에이전트이거나 아니면 대리인이 아니라는 걸 서면으로 명시해야 해요. 애매하게 사실은 셀러 편인 상태로 바이어를 응대하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해진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이어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셀러 편이라는 애매한 구조를 없애고 누가 누구 편인지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의 변화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브로커 면허를 갱신하려면 이제 브로커 책임 교육을 반드시 들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트랙과 텍사스 리얼터스에서 새로운 계약서 양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 7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해요. 계약서 12항이 바뀌면서 셀러가 바이어 쪽 수수료를 지원하거나 반대로 바이어가 셀러 쪽 수수료를 지원하는 옵션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댈러스 포트워스 지역의 대형 개발 소식이에요. 먼저 포트워스에는 펜서 아일랜드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트리니티 강 주변을 재개발하는 사업인데 규모만 11억 7천만 달러가 넘고요. 올여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프리스코에는 두 가지 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에요. 하나는 더 링크라는 프로젝트인데 10억 달러 규모로 오피스와 리테일, 주거시설이 함께 들어서고요. 2027년 PGA 챔피언십과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어요. 다른 하나는 파이어플라이 파크인데 30에이커 부지에 오피스와 럭셔리 주거시설이 함께 들어서고 올해 1단계가 문을 열 예정입니다. 포트워스에는 웨스트사이드 빌리지라는 17억 달러 규모의 복합 개발도 진행되고 있어요. 다운타운 댈러스에서는 K 베일리 허친슨 컨벤션 센터가 재개발에 들어가는데 올해 착공해서 2026년 월드컵 기간에는 국제 방송센터로도 쓰일 예정이에요. 디벨럼에서는 커머스 스트리트를 일방 통행해서 양방향으로 바꾸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리와 대출 트렌드를 살펴볼게요. 2026년 1분기에는 30년 고정금리 평균이 6.1% 정도였는데요. 2분기에는 6.38%로 올랐고 지금 3분기인 현재는 6.66%까지 올라온 상태예요. 사실 최근 몇 주 사이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원래는 4분기에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오히려 9월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AI예요. 요즘 데이터 센터가 워낙 많이 지어지면서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기요금이 계속 오르고 있고 이게 전체적인 물가 상승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케빈 워시 연준 의장도 올해 초에 이 부분을 직접 언급했을 정도예요. AI 때문에 짓는 데이터 센터들이 오히려 지금 당장은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라고요. 여기에 중동 지역의 긴장까지 겹치면서 유가도 함께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연준 안에서도 지금 당장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위원이 3명이나 나온 상황이에요. 시장에서는 9월에 실제로 인상될 확률을 45%에서 5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망이 나온 이후로 부동산 시장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 몇 주 사이 펜딩 세일이 눈에 띄게 줄었고 모기지 신청 건수도 감소했고 신규 매물도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 자체가 시장 심리를 빠르게 얼어붙게 만들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다 열어놔야 해요. 연준이 예정대로 인하하면 연말 금리는 5.8%에서 6.3% 정도로 내려갈 수 있고요. 반대로 9월에 인상이 현실화되면 연말 금리가 6.7%에서 7%까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방향 자체가 불확실한 시기에는 사전 승인을 미리 받아두고 금리를 락인해 두시는 게 제일 안전한 선택이에요.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도 재융자로 대응할 수 있고 반대로 올라가도 이미 낮은 금리를 확보해둔 상태라 걱정이 없거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역별 시장 현황부터 떠오르는 동네, 바이어 셀러 온도계, 정책 변화, 개발 소식, 그리고 금리 흐름까지 한 번에 정리해봤어요. 다음 주에도 꼭 필요한 정보로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